안녕하십니까. 책을 잘 읽어주는 남자, 여반장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창의성을 동력 삼아 세상을 바꾸는 창시자들에게 감탄하면서 그들은 우리와의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전적인 변이로 인해 암, 비만, HIV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타고난 운 좋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위대한 창시자들을 위험에 대한 생물학적인 면역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창시자들은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일 따위에 개의치 않는 특성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과 달리 그들은 순리를 거스름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창시자들은 우상을 파괴하고 반항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고 반골 기질을 발휘하도록 타고났고 사람들의 조롱이나 따돌림, 두려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옹이 만든 단어 기업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와비 파커의 성공 신화를 접할 때면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와닿는다. 모든 위대한 창시자, 혁신가, 변화의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와비 파커의 창립자들은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기꺼이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켰다. 결국 야구공이 펜스를 넘어가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홈런을 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와비 파커가 창업하기 6달 전 창립자들 가운데 한 명이 와튼 경영대학원 강의실에서 내 수업을 듣고 있었다. 훤칠하고 부침성이 있으며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에 차분한 성격인 닐 블루멘털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진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가 내게 와비 파커의 사업 구상을 설명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닐에게 흥미로운 아이디어지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안경을 산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 기반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회사가 자리를 잡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닐과 그의 친구들이 회사 창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이 괜한 일을 벌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그들이 모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닐에게 말했다. 정말로 와비 파커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학교를 중퇴하고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회사를 창업하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고 닐에게 말했다. 이에 닐은 이렇게 대답했다.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이 있어야 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지 자신도 없고 성공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기 중에 여가 시간을 이용해 준비를 해왔어요. 회사 창업 준비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 일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제프가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사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나머지 3명의 친구들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모두 인턴십을 하게 됐어요. 닐은 4명이 함께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저는 컨설팅, 앤디는 벤처 캐피탈, 데이브는 의료계에서 일하게 됐어요. 시간은 부족하고 관심은 분산된 상태로 4사람은 아직 웹사이트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고 회사 이름을 정하는 데만 6달이 걸렸다. 바로 그 점이 그들에 대한 두 번째 스트라이크였다. 내가 완전히 그 학생들을 포기하기 직전에 든 생각은 그들이 모두 연말에 졸업한다는 사실이었다. 졸업만 하게 되면 모두 사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닐이 주춤했다.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 놓았어요.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졸업 후 일할 직장을 구해 놓았어요. 제프도요. 데이브도 대안으로 여름 동안 인턴십 2개를 확보해 놓았고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얘기도 진행되고 있어요. 세 번째 스트라이크. 그들은 아웃이었다. 나도 두 손을 들었다. 나는 와비파커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을 보면서 마치 나 자신을 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것을 깨닫고 지식을 나누고 차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가 되었다.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직업의 안정성에 끌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20대 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적이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해도 학교를 계속 다니면 대안으로 여러 일자리를 구해놓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와비파커 창립자들의 선택지와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선택한 길을 비교해보았지만 일치하지 않았다. 닐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배짱이 없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구상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전력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들은 기업가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걸기는커녕 실패할 경우에 대안을 마련하면서 위험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패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덕분에 그들은 성공했다. 이 책에서 나는 독창성을 실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창시자, 원조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다. 사업, 정치, 과학, 예술, 그 어떤 분야든지 독창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강한 확신을 지니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담하고 자신만만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들 또한 두려움과 우유부단함과 회의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서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따금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한다. 경영연구자 조지프 라피와 지에팽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창업할 때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만두는 게 나을까? 그들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기업가가 된 20대, 30대, 40대, 50대 사람들로 구성된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집단 5,000명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재정적인 필요는 그들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높은 가계소득이나 고액 연봉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전념할 가능성을 높여주지도 낮춰주지도 않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창업에 전념한 사람들은 대단한 자신감을 지닌 위험 감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창업을 함으로써 실패에 대비한 기업가들의 경우는 훨씬 위험 회피적이었고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었다.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전념한 사람들이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예측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다. 직장을 계속 다닌 창업가들이 실패할 확률은 직장을 그만둔 창업가들이 실패할 확률보다
33% 낮았다. 당신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고 당신의 사업 구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당신이 추진하는 사업은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덤비는 도박꾼 기질이라면 당신의 창업은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높다. 와비파코 창립자들과 더불어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목록에 오른 기업들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창업한 뒤에도 계속 직장에 다녔다. 전직 육상 선수인 필 라이트는 1964년에 자동차 트렁크에 러닝 슈즈를 싣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했지만 1969년까지 본업인 회계사 일을 계속했다. 애플 원 컴퓨터를 발명한 후 스티브 워즈니악은 1976년에 스티브 잡스와 함께 창업을 했지만 1977년까지 본래 다니던 직장인 휴렛 패커드에서 엔지니어로 계속 일했다.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1996년에 인터넷 검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1998년이 되어서야 다니던 스탠퍼드 대학원 과정을 휴학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리지널스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읽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 수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